그 중간 역할이라는 단어를 버리셔야지 돼요. 삭제를 하셔야지 돼요.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내 남편 역할을 해야지 돼요. 그래서 내 남편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한 팀 부부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도 돌보고 부모님도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. 오늘은 남편의 중간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. 당신이 중간 역할을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인 거다. 당신 중간 역할 안 하잖아.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. 전국에 계신 남편들은요. 중간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내 와이프의 남편 역할만 하셔야지 돼요. 중간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두 집 살림 하겠다는 거잖아요. 이쪽도 아우르고 이쪽도 아우르고 양쪽 다 아우르면서 이게 지금 중간 역할인 거잖아요. 도대체 이걸 왜 해야지 되고 이걸 왜 하고 있고 이거는 남편의 역할이 아니에요. 이쪽 부모님 댁에는 아버님이 계시잖아요. 아버님한테 역할을 드려야지 되고 나는 내 거라도 제대로 좀 하자고요. 전국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자고로 중간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. 결혼을 하셨으면 중간 역할은 벗으셔야 돼요. 내 와이프의 남편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이게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게임이 안 끝나요. 이거 제 오죽하면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거에 끝나지를 않아요. 질문 또 들어올 거예요, 아마. 근데 시아버님이 안 계세요. 이럴 땐 어떡하나요? 아버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뤘어요. 그래서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하게 되면 부부 중심이 깨져요. 부부 중심이 안 되겠죠. 왜? 중간 역할을 하니까. 나하고 당신이 정말 부부 중심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아버님, 어머님이 계시던 아니면 아버님 혼자 계시던 어머님 혼자 계시던 뭔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부모님을 뭐 좀 보살펴 드리고 우리 애들 키우는 건 더 먼저 해야지 되고요.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남편이 뚝하니 그냥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부부 중심 내용이 깨지고 이쪽 어르신들도 부부 중심으로 안 봐요. 이거부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이라는 단어를 버리셔야지 돼요. 삭제를 하셔야지 돼요.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내 남편 역할을 해야지 돼요. 그래서 내 남편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한 팀 부부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도 돌보고 부모님도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아들의 역할을 해야죠. 아들의 역할을 하는데 결혼을 했으면 일단 우선순위 90%는 남편 역할이 먼저죠. 내 아내의 남편 역할이 먼저고 아들 역할 그 뒤로 놓으시면 돼요. 아니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역할은요 이러고 있으면 아들 역할 하실 거면은 그냥 미혼인 상태로 아들 역할 하세요 제대로. 근데 결혼을 해놓고 아들 역할 이만큼 하고 남는 걸 가지고 남편 역할 하겠다? 이거는 우리 집 망해요. 우리 결혼이 망한다고요.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의 중간 역할이라는 단어를 일단 부인들부터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지 돼요. 특히 부인들이 중간 역할이라는 그 단어를 삭제를 하고 사용하지 않으셔야 남편들이 이게 엊그제까지는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당신 남편 역할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네. 그래? 이런 게 있구나. 그러면 아내가 어머니한테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네. 어머니한테 잘하겠다라는 거네. 아내의 위치와 아내의 자리, 우선순위 자리에 아내를 올려놓는 거. 내 아내가 그래 우리 부부 중심을 살고 있어 라는 명분이 있을 때 남편에게 고맙고 남편에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겠죠. 그러면 남편이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고 뭐가 고민이고 뭐가 때로 걱정이다라는 걸 부인이 먼저 더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. 이게 명분이에요. 이게 근거가 된다고요. 그러면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진짜 그때는 마음을 써서 궁금해지기도 하고 왜냐면 나한테 중요한 남편이니까 내 남편 심정이 중요해요. 내 남편 마음 편안해지라고 어머니가 좀 까다롭고 그러신 분이더라도 네 어머니 그래요 제가 좀 더 잘해야죠.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. 비율을 조금 맞춰도 괜찮아요.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. 왜? 내 남편이 마음 편하고 그러면 나 더 사랑해주고 어머니 유난하고 예민한 거
내 신랑이 절대 모르지 않고 더 잘 알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렇게 마음 써준 게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부부 중심이 더 잘 되어지고 이거죠. 근데 요즘 상담하다가 보면은 젊은 부부가 이런 상황을 잘 찾아가는 걸 어머님들이 옆에서 보시고 드디어 30년이 넘은 남편의 마음을 두드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. 얘네 사는 거 보니까 이제라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겠다. 이제서야 남편을 찾는 그런 케이스 많이 봐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던 안 하시던 그건 그냥 어머님 선택이고 우리 부부는 반드시 부부 중심의 내용을 갖추고 사셔야 됩니다. 처음 시작할 때 전국에 계신 남편분들은 중간 역할 하시면 안 돼요. 이걸로 시작을 했잖아요. 이제는 중간 역할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이라는 단어 자체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부부가 함께 얘기해 보세요. 어떠한 경우에도 양쪽을 다 아우르는 중간 역할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내 아내에게 마음을 내고 집중해서 부부 중심이 잘 되어졌을 때 그야말로 정말 그냥 덩달아서 다 우호적으로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장? 이것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꼭 부부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 의지를 더 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